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리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은재야, 서진, 서구 소리 잘 들려요? 은재, 서진, 서구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아까까지 이제 수소 분자, 그 다음에 힐륨, 가상적인 힐륨 분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봤죠. 자, 이때 뭘 하나 해볼 거냐면, 아까 이제 힐륨2 분자에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어요. 힐륨2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왜? 결합차수가 0이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힐륨2 플러스. 여러분 힐륨2 플러스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힐륨2 플러스는 전자배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아까 여기랑 똑같은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원S 오비탈, 자 힐륨의 어타믹 오비탈, 원S 오비탈, 힐륨의 어토믹 오비탈인데, 이때 여기에서 자 여기가 시그마, 여기가 시그마 N타입 본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힐륨의 원S 오비탈, 힐륨의 원S 오비탈, 어타믹 오비탈이고, 얘가 지금 힐륨 2의 몰리큘러 오비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에서 힐륨의 최외곽 전자는 몇 개라고 했어요? 두 개라고 했죠. 힐륨의 최외곽 전자는 원S 오비탈이 2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게 어떤 양이온이 된다고 치면 이 전자 중 하나가 이온화되어 없어지면서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죠. 됐나요? 보이세요? 이거 됐죠?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그럼 전자가 총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전자를 하나, 둘, 세 개를 시그마, 시그마 N타입 본딩에 순차적으로 채울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몰리큘러 오비탈에 채울 수가 있죠. 그리고 항상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고 두 전자의 스핀은 서로 반대가 돼서 이런 식으로 파울리 메터를 만족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뭘 따져볼 거냐면 결합 차수를 따져보고 싶어요. 그럼 결합 차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개수가 뭐냐면 2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에서 N타입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빼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값이 뭐가 나와요? 0.5가 나오죠.
그럼 잘 봐요. 아까 그냥 힐륨2라고 하면 결합 차수가 아예 0이 돼버렸잖아요. 그건 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걸 뜻하는데 이렇게 1 플러스가 돼. 아이고 잘못 썼네. 힐륨2 플러스죠. 이렇게 1 플러스 양이온이 돼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때는 결합 차수가 0.5가 되면서 0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힐륨2 플러스라고 하는 이런 이온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힐륨2 분자는 존재할 수 없지만 힐륨2 플러스 이 이온은 결합 차수가 0보다 큰지라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 차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물질의 존재 여부도 이렇게 잘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어서 쓰시고요. 자, 그 다음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줍니다. 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로 뭐를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걸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 어떤 문제냐? 자, 수소 원자와 H2 분자 중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것은 누구일까요? 자, 수소 원자와 수소 분자 중, 그러니까 수소 원자와 H2 분자 중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것은 누굴까요? 자, 이거 답해 볼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생각나는 사람 답해 보세요. 누가 답하면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답해 볼 수 있겠어요? 이온 에너지가 누가 더 클 것이냐? 자, 수소 원자와 H2 분자 중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게 누굴까요? 좋았어요. 오, 김지원 잘했어요. 김지원. H2가 이온 에너지가 더 크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잠깐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 이온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온화 반응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게 빛의 상태예요. 근데 얘가 짜잔 하면서 1 플러스 양이온이 된 거지. 그러면서 전자가 짜잔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이온화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재밌는 건 상태도
기체 상태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체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이런 반응을 이온화 반응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전자의 속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온화 반응에서의 저 전자는 무슨 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온화 반응에서 저렇게 떨어져 나온 전자는 무슨 전자가 될까요? 저 전자는 무슨 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기 이제 그 원자 오비탈에서 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주기성 중에서 그때 저 이온화 에너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이온화 반응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렇게 떨어져 나온 저 전자는 속성이 무슨 속성? 어떤 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속성 되는 거예요? 답을 볼 수 있겠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소리는 잘 들려요? 뭐 답이 없어 이거. 여러분 소리는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리죠? 자, 저 전자는 무슨 전자예요? 저렇게 이온화 반응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 무슨 전자야? 무슨 전자? 답을 못하네. 바로 봐. 자, 이거 답 얘기해주면 허탈한데. 바로 봐.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 그럼 자유전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유전자가 뭐예요? 자유전자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봐. 이렇게 떨어져 나온 양이온하고요. 여기인 이 전자가 이 두 개가 서로 뭐하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일 때 그때 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이온화 반응 이건 항상 뭐죠? 이 반응은 항상 흡열이고 그 흡열량을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자, 기억납니까? 자, 그럼 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수소 분자에 대한 이온 에너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자, 저기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H2 분자의 몰리큘러 오비탈 도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 분자궤도 함수 도표라는 게 뭐냐면 아까 계속 그려왔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짜자자잔. 자, 위쪽으로 갈수록 하이어 에너지. 자, 더 고에너지 상태고요. 자, 이때 자, 요렇게 이렇게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위로 갈수록 더 고에너지 상태고요. 자, 요게 원S 오비탈, 요게 원S 오비탈, 요게 시그마 본딩, 요게 시그마 엔타이 본딩. 그러고 이때
선형조합 표현, 선형조합 표현입니다. 선형조합 표현, 선형조합 표현. 그래서 각각이 누구냐면 이 중간에 있는 두 개가 바로 H2의 몰리큘러 오비탈이고요. 이 두 개가 바로 수소 원자의 어토믹 오비탈. 바로 수소 원자의 어토믹 오비탈이죠. 자, 이때 전자가 어떻게 배치된다고 했어요? 수소 원자는 원래 전자가 하나고 하나라서 두 개가 분자해서 이렇게 두 개가 채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봐요. 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하고 분자 겐도화 함수의 에너지 준위 중 어디가 더 안정하고 어디가 더 불안정하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다 필기를 했었는데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무조건 본딩 오비탈이 더 안정이 된다고 했죠. 무조건 뭐 이유 막 써지긴 했는데 그냥 외워야죠. 외워. 근데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 무조건 더 불안정이 된다고 했죠. 외워. 이렇게 이제 노드가 만들어지는 엔타이 본딩 오비탈은 무조건 더 불안해져.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 짜자자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주양자 수가 무한대인 가상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가상 상태.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왜 저게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느냐? 자, 이온화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전자를 그 양이온과 서로 무관한 자유전자가 되도록 만드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 전자를 이 수소 원자와 관계없는 자유전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얘를 양이온으로 만들면서 여기 있던 이 전자를 요 무한히 먼 상태로까지 이렇게 보내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를 이쪽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의 그 에너지 차이가 바로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소 분자에서의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수소 분자는 전자 상태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온화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수소 분자를 만약에 얘가 양이온으로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전자 하나를 뜯어다가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역시나 이 분자나 이온과는 무관한 무한히 먼 상태로 전자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소 분자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수소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전자를 이리 보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와 수소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 중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 이쪽이 더 크다 라는 걸 저 그림으로부터 개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저 논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저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분자궤도 함수 이론에서 가장 까다롭게 물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저런 거예요.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가 누구보다 더 크냐 더 작냐 이런 걸 판단하는 문제가 분자궤도 함수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저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자, 필기하시고요. 이거. 자, 그 다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썼죠? 썼죠? 자, 지웁니다.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아이고. 자, 그 다음 하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분자궤도 함수가 몰리큘러 오비탈이 사실은 이게 공부할 게 좀 많아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강사나 선생들이 이제 강의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강의한 것도 처음에 이제 LCAO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살짝 뭐냐면은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슬쩍 얘기를 했고 1학년 때니까 자세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수소 분자 얘기를 했죠. 그리고 힐륨2 분자 이게 뭐 존재하냐 안 하느냐를 뭐 따질 수 있는 거니까 힐륨2 분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해보는 게 바로 O2 분자. 그 다음 F2 분자. 이게 순서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O2 분자. 그 다음에 N2 분자. 그 다음 CO 일산화탄소 분자. 그 다음 HF. 요런 순으로 보통 분자궤도 함수를 강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이고 뭐 하기 때문에 이 분자궤도 함수를 한 번에 다 공부하기는 어려워서 유희 선생님이 어디까지 수업하실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유희 선생님이 이 분자궤도 함수 어떤 분자까지 수업을 하는지를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저 분자궤도 함수 어디까지 나가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분자궤도 함수 어떤 분자까지 했어요? 보통 저 순서인데 저거 말고 뭐 더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다른 건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저거 순서예요. 저기서 혹시 학교에서 어디까지 했었죠? 아니면 안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힐륨2까지만 나갔어요. 오, 오케이. 아직 어디는 아직 안 하고 어디 힐륨2까지만 하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반마다 약간 진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 O2하고 N2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될 건데 그 다음 단계인 CO, CO 대신에 BO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탄소 산소고 이건 붕소산소인데 그 다음 이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이 HF인데 유희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할지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느 분자까지를 다루는지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도 만들어서 주고 하니까 학교인 선생님이 어디까지 하는지를 꼭 말씀을 하고, 그 뭐냐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유인 선생님이 저때 교재 안 준다고 했죠. 교재 안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최대한 쫄라봐요. 최대한 쫄라서 그 학교인 선생님 교재가 있어야 그나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더 좋은 되는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유인 선생님 최대한 쫄라가지고 좀 어떻게 좀 교재를 받도록 해봐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필기라도 간단하게 메모라도 해서 뭐 이런 거 했다라고 나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배울 게 O2하고 N2인데 저 O2하고 N2가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좀 많아서 그냥 지금 하긴 좀 그래서 저 O2하고 N2는 내가 그 동영상 강의로 동영상 강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O2, N2는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근데 학교에서 그 O2하고 N2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교담도 할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지금 우리가 제한된 그 수업 시간에서 다 소화를 할 수는 없고 내가 그 뭐냐면 동영상 강의를 줄 테니까 그거를 좀 활용을 해라 이런 말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또 소개할 게 있는데 요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2, N2 분자기도 함수는 내가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걸 보고 좀 공부 좀 하시고, 지금 할 거는 요런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린이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이게 이제 과거 여러분 학교 기출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이 녀석의 첫 번째 이제 분자식은 탄소 3개, 수소 4개예요. 탄소 3개, 수소 4개. 좀 희한한 녀석이죠. 그래서 얘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자, 루이스 구조는 철저하게 무엇을 만족시키는 구조예요? 바로 옥텟을 만족시키는 구조죠. 그래서 옥텟을 만족시켜 루이스 구조를 그리려고 하면 탄소 3개, 수소 4개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요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탄소 3개하고 수소 4개를 이렇게 그리면 탄소도 수소도 모두 다 옥텟을 만족하게 되죠. 왜냐하면 탄소도 결합선 4개, 수소도 결합선 하나, 이탄소도 결합선 4개가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알린이라고 하는 녀석에 아주 기가 막힌 입체 구조가 있는데 이 입체 구조가 아주 이게 참 신기해요. 입체 구조가. 자, 입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중결합. 좋아요. 슈쇼. 좋아요. 그리고 이때 탄소가 붙어 있는 것도 좋은데 묘하게도 이 말단에 붙어 있는 탄소는 칠판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칠판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탄소를 중심으로 짜잔,
평면 구조를 가정할 수 있어요. 즉 수소, 탄소의 평면 구조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탄소를 중심으로도 이런 평면 구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녹색 평면도 있고 파란색 평면도 있는데 이때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서로 수직인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 알린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주 중요한 재밌는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녹색 평면이 요거라면 이 파란색 평면은 수직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구조하고 이 구조의 평면이 서로 수직해서 묘하게도 이렇게 기하 구조가 나타나 있는 구조가 바로 알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혼성 오비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은 바로 sp2 혼성이에요. 그리고 이 말단에 있는 탄소도 sp2 혼성이에요. 이 혼성 오비탈의 의미는 항상 뭐냐면 sp2 혼성은 항상 평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면 중심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sp2 혼성은 항상 삼각평면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중간에 있는 이 탄소 있죠. 얘는 sp 혼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sp 혼성의 기하학적 의미는 바로 180도 직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알린이라고 하는 녀석의 단순 루이스 구조만 그리면 이게 뭐 이중결합이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덕에 각각의 탄소의 혼성 오비탈이 여러분 sp2, 이거는 sp, 이건 sp2 혼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건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 평면 구조와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 평면 구조가 서로 수직인 관계다. 그런 독특한 구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혼성 오비탈 겸사겸사 해서 저 뭐냐면은 입체 구조를 저렇게 파악하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루이스 구조 중에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독특한 게 저 알린이기 때문에 저 알린의 저 입체 구조가 저러하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이 혼성 오비탈을 유의교사가 얼마나 심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또한 제가 이제 수업 자료로 강의를 드렸죠. 그거를 좀 살피시면 훨씬 혼성 오비탈을 받아들이기 쉬워져요. 원래는 혼성 오비탈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하는 것의 한 일부예요. 그래서 밸런스 본드 띠오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혼성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준달태기는 밸런스 본드 띠오리 이건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혼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성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밸런스 본드 띠오리도 좀 이상하긴 해요. 한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배우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혼성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제가 최대한 쉽게 강의를 만들어서 지금 드린 거니까 그 강의를 보고 저번 주에 드렸죠. 그걸 보고 혼성을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유희 교사가 막 자꾸 강조를 한다면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혼성 오비탈과 관련해서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나타나 있는 이 알린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혼성들 모르겠으면 나눠드린 강의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오늘 O2하고 N2 분자기도 함수 이론을 드릴 테니까 MO를 드릴 테니까 이것도 꼭 공부를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학교 가야 되죠? 학교 가야 되죠? 그래서
학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들어가기 전까지 뭐 약간 뭐 휴식을 취해도 되고 아니면 뭐 공부 좀 해도 되고. 오케이. 됐다. 그래서 그 뭐냐면 그 동영상 강의를 드릴 거니까 좀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유희교사가 어떻게 하는지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내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도움되게 해드리니까 학교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꼭 말씀해 주시기를 계속 당부를 드립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니, 다음 시간이 없나? 하여튼 시험 잘 치시기 바래요. 안녕. 안녕, 안녕.